가상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교로 넘어가서 좀 헷갈리실 텐데, 지금 저희는 대부분 저도 아이들이 지금 다 장성해서 하나는 결혼을 시켰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이미 아기 난 사람 뭐 태교 어떡하란 말인가, 이거는 뭐 다 지나간 다음에 뭐 하자는 얘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언짢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태교를 이렇게 못했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태교를 하는 이유가 얼마나 우리의 자아상이 부모의 그 행동이나 부모의 말이나 그 여러 가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영향으로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바뀌었냐, 그거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그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여러 가지 예를 저희가 그동안에 이 치유 세미나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많이 봐왔던 것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비춰봐서, 아, 우리 애는 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내 주위에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얘가 이런가 보다. 그러면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아, 얘가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그때를 애가 4살이건 5살이건 그 애를 붙잡고, 엄마가 너를 내 뱃속에 있을 때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미안해. 그러면 애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위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들 자랑을 막 하더니, 그럼 아들이 하나세요? 그랬더니 밑에 딸이 있대요. 그럼 그 딸은 어때요? 그랬더니, 에이, 걔는 내가 안 날라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우, 너무너무 바빠서 내가 안 날라 그랬는데 애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내가 지우려고 그랬대요. 힘들어서 지우려고 그랬더니 미장원 일이 너무 바빠서 막 맨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개월수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지울 수가 없게 돼서 그 애가 태어났는데 낳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엄마 말이라면 뭐든지 애가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애를 낳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셨네요. 근데 그 애가 밤에 불을 끄고 자나요? 아니요. 불을 안 끄고 잔대요. 걔는 불만 끄면 무섭다 그러고 불을 또 켜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애 엄마한테. 그 애가 왜 말을 잘 듣는지 아세요? 그 애가 엄마한테 왜 잘하는지 아세요? 왜요? 걔 원래 착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가 뱃속에서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불은 왜 안 끄고 자는지 아세요? 걔는 그 깜깜한 밤이 너무 싫어서, 그 뱃속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걔는 꼭 불을 켜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라 그러는데, 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울 수밖에 지우려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지금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계속 사랑해, 미안해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요 얼마 전에 제가 요번에 한국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가면서 이런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오빠가 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내 친구가 딸이 임신을 했는데, 남편한테 계속 대들고 남편을 못 살게 굴더라는 거예요, 사위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무리 내 딸이라도 너 참 못됐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딸을 따귀를 한 달 딱 때렸대, 아버지가.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사위가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아버지 왜 남의 부인을 때리세요 막 그랬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그 다음에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딸이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가 4살인데 뭔가 자기 요구를 얘기를 해서 나 주스 주세요 그랬는데 주스 가지러 간 사이에 그거를 못 참고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기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리는데 어느 정도로 세게 때리냐면은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주스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오빠가 제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야, 네 손주가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닌 거, 아기를 가졌을 때 별거 아닌 거에 대한 그 반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못할 텐데 우리 큰 딸애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피아노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피아노, 클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서 음악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걔가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됐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이 제가 결혼을 해서 안양으로 이사를 갔는데 안양에는 FM이 저는 그때 팝송을 되게 좋아했는데 FM이 팝송 FM이 안 나오고 클래식 FM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걔를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만 틀어놨어요. 내가 좋아서 틀어놓은 게 아니라 그거밖에 들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걔가 태어나서 진짜로 그 음악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응을 잘하고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엄마는 남편이 출근하는 거를 밑에서 이제 배웅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순간 위층에서 자살한 그 시체를 목격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몸으로 떨어져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임신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이제 그 조직폭력배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포르노 영화 비디오를 찍다가 그 애가 떨어져서 자살한 그런 사건이지만 그 엄마는 그 임신 초기에 그걸 보고서는 너무 놀래서 이제 그걸 남편한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는 뭐 뉴스에서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그 성폭력에 대한 얘기나 여자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아들이 참지를 못하고 자기는 RCMP가 될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RCMP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희 세미나에 와서 듣다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래서 우리 애가 RCMP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예가 무지무지 많은데 지금 이거를 뭐 제가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아기가 이미 장성했더라도 그때의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어땠을까? 돌아가 보셔서 아, 이 아이가 이래서 행동을 했구나. 그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부분이면 애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이 돼서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애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애는 그게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애한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큰아이 이야기 한 김에 어제 우리 저녁 먹으면서인가 점심 먹으면서인가 한 얘기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할게요. 큰아이가 꼬맹이 때 남자만 보면 아주 죽기 살기로 구는 거예요. 이 아빠만 빼고 다른 남자만 보면 아주 뭐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애가 울어제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그러죠. 아유, 이 녀석은 무슨 낯가림을 이렇게 해. 낯가린다고 표현하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컸죠. 우린 모르고 살았죠. 이 세미나를 시작하고 나서야 언젠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 갑자기 무릎을 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랬나?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 초기에 저희 처형댁이 저희 신혼집 가까이에 있었는데 처형께서 집을 비운다고 집을 좀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집 보러 간 거예요. 집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느꼈겠어요? 나 죽었구나. 남자들이 복면을 했다고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그러고 들이왔으니까 죽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코너에 모든 분이 다 바라다 보이는 그런 데를 등지고 앉아야만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죠. 특별히 그 남자들 시커멓게 마스크 쓰고 칼 들고 임신 초기에 그랬더니 그렇게 태어난 그 큰아이는 남자만 보면 이제 죽게 살기로 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 아까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던 그 RCMP 그 남자아이도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도 당연히 모르고 살죠. 우리 아들 녀석은 얼마나 정의감이 있나 몰라. 아주 뭐 그런 그 아기를 보면 참질 못해 얘가. 아주 뭐 정의감이 있어서 그 녀석 아주 참 대견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컸고 그래서 결국은 SFP에서 크리미널로지로 전공하고 RCMP 시험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그냥 그렇게 정의감이 투철해서 이제 RCMP가 됐다, RCMP까지 됐다. 이제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을 돌아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쯤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막내가 시우지. 시우가 가장 가까우니까 시우 임신했을 때 임신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다 나세요? 하나도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애를 가지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이 주위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몰라. 몇 살까지 기억나? 4살 기억나? 안 나. 6살 기억나? 대개의 사람들이 한 6살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기억이 어렴풋하게들 기억나요. 근데 그 미만으로는 기억 안 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 안 나요. 근데 정말 무섭게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6살, 5살, 6살 그때까지 사이에 이게 만들어져요. 제가 성격이 아주 꼼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완벽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린 시절에 아무도 없었어요. 형제가 없고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은 이 아들 하나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나가시고 나 혼자.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한 번쯤 실수를 해도 아이고 이 녀석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그걸 고민하면서 생각해서 그 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내도록 내 성격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우리 주위에 부모님들과 우리 부모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모습으로 그 형상대로 회복시켜 나가자. 그게 현실적인, 그게 실질적인 회복이고요. 그렇게 회복이 됐을 때 부부가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뀜으로 인해서야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